안녕하십니까. 2013년 9월 1일부로 국토부 수리이력 의무 전송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로그인을 한 이후에 첫 화면인데요. 우측에 한 개의 주 메뉴가 추가로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부 수리이력 전송은 매출일지에서 작업 내용을 작성하시면서 전송하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송 방법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초 코드에 업체 정보를 클릭하십니다. 사업자 정보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 새로 발급받으신 정비업 등록번호와 정비 책임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확인이 끝났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전체 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에 추가로 생성된 국토부 정비 전송 조회 메뉴는 매출일지에서 국토부로 수리이력을 전송한 이후에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전송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한 메뉴라 하겠는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기간 동안에 전송한 이력 데이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송 조회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출일지에서 정비 이력 전송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일지를 클릭합니다. 앞서 매출일지에서 작업 내용 작성 방법을 배우셨는데요. 먼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비 전송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해당 차량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수정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매출 내역 작성 화면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 접수 화면에서 차량에 대한 기본 정보와 하단 부분에 작업 내용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국토부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차량 번호와 주행거리, 입고일자, 출고일자, 하단 부분에 작업 사항에 대해 사용된 부품과 이번에 국토부에서 지정한 정비 항목 분류 코드를 반드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상단의 입고일자는 정비 점검 의뢰일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단의 출고일자는 정비 점검 완료일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만약 입고일자와 출고일자를 변경하시려면 우측에 물음표 표시를 클릭하시어 해당하는 날짜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품 구분, 즉 해당 작업에 대해 사용된 부품이 신품이냐 중고품이냐 수입품이냐를 결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헤드램프 교환 중에 헤드램프가 중고품일 경우에는 마우스를 클릭하시어 중고 재생을 클릭합니다. C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작업을 하시면 기본으로 A 신품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품이나 수입품일 경우에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부가 지정한 정비 항목 분류 코드를 지정하는 것인데요.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바디 부분, 의장, 엔진, 샤시 순으로 57가지의 정비 항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비 항목은 세 자리 숫자의 각각의 분류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려운 분류 코드를 외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해당하는 작업 내용에 대해 정비 항목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진오일 교환일 경우에는 엔진 쪽으로 가셔서 엔진오일 교환을 선택하십니다. 만약 항목이 없으실 경우에는 빈칸으로 놔두시고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닝 교환, 샤시 쪽으로 가셔서 라이닝을 선택합니다. 만약 이 작업 또한 없을 경우에는 빈칸으로 놔두시고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램프 교환일 경우에는 바디 부분에 상단에 헤드램프가 있습니다.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분류 코드 3자리가 찍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토부 정비 항목 분류 코드까지 모두 완료하셨으면 마지막으로 국토부 정비 이력 쪽으로 가셔서 정비 이력 전송 버튼을 클릭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단에 정비 분류 코드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전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의 작업 내용과 정비 금액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또한 분류 코드가 없는 항목에 대해서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단 분류 코드가 있는 항목과 부품 구분이 전송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토부로 정비 이력 전송을 모두 완료하셨으면 제대로 국토부로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이쪽 전송 조회 버튼을 눌러 확인합니다.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예, 화면이 바뀌면서 전송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송이 확인되었으면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실수로 작업 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수정을 해야 하거나 추가 정비 작업이 발생하여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 화면에서 수정을 하거나 추가로 입력하신 후에 상단에 국토부 정비 이력 버튼을 클릭하여 이력 전송을 다시 누르면 되시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누르는 순간 수정 사유를 작성하라는 화면이 나타날 것인데요. 간단히 수정 사유를 작성하시고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비 이력 전송 조회 버튼을 눌러 다시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경정 순번, 경정 여부로 안내해 주고 있는데요. 1번 신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으로 전송을 했을 경우에 1과 신규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수정을 해서 다시 전송을 했을 경우에는 2번 수정 경정,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정이라는 단어는 국토부에서 한자 용어로 바르게 고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 이력 삭제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잘못 전송되었거나 고객이 수리를 취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입력을 해서 전송을 했을 경우에 정비 이력 삭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로 미리 전송한 내역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비 이력 전송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3번 삭제 경정이라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비 전송을 하실 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국토부 수리 이력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버튼을 클릭하시면 차량 정보 등록 화면에서 국토부라는 버튼이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국토부 서버를 접속하여 차대 번호와 차명, 최초 제작일을 국토부 서버를 통해 조회해 보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기능은 정비 작업을 하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 번씩 나중에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토부 정비 이력 관련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